처음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입증됐듯이 지난 스토브리그의 진정한 승자는 기아 타이거즈였다. 화제성은 낮았으나 기아가 가장 알찬 겨울을 보냈음이 결과로 증명됐다. 작년 동계 기간 기아는 외부 FA 영입을 하지 않았다. 외국인 투수와 내부 FA 계약에만 신경을 썼다. 자연스레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었다. 대신에 안치홍, 류현진 등을 영입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인 한화 이글스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기아는 내부 결속력 강화와 실용적인 외부 영입으로 강력한 팀을 구축했다. 우선 내부 선수 잡기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김선빈의 경우가 특히 그랬다. 팬들 사이에서도 김선빈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이로 수비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고 3할대 타율은 여전했으나 장타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주장을 맡았고 구단의 간판 선수였기에 신중히 다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김선빈과 구단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결국 기아는 새해 들어 1월 4일 김선빈과 3년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 6억 원, 연봉 18억 원, 옵션 6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 규모였다. 올해 김선빈은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전년도에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던 홈런을 9개나 쳤다. 타율은 0.32구로 여전히 날카로웠다. 타점, 홈런, OPS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한국 시리즈에선 23타석 17타수 10안타 2루타 3개를 치며 0.588의 타율로 MVP를 차지했다. 여기에 중요한 4차전에서 원태인을 상대로 19까지 이어간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는 등 팀 승리에 큰 공헌을 했다. 남은 2년 계약을 지켜봐야 하지만 첫 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최영우는 김선빈보다 더욱 빛났다. 투자 대비 성과로 보면 최고 수준이다. 최영우는 2020년 이래 4년 만에 20홈런 100타점을 달성했다. 시즌 중반까지 타점 1위를 달리며 타점왕 경쟁을 벌였다. 결정적인 순간의 타격 실력은 변함없었다. 40대 타자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뛰어났다. 최영우는 3차전에서 무실점을 기록 중이던 네에스를 상대로 유일한 적시타를 기록했고 5차전에선 한국 시리즈 최고령 홈런 기록을 세우는 등 0.333의 타율을 기록했다. 최영우는 작년 1월 역대 최고령 BFA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 1년, 연봉 20억 원에 옵션 2억 원을 더해 최대 22억 원 조건이었다. 최영우의 단연 계약은 첫 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입증했다. 여기에 또 다른 성공 사례가 있다. 기아는 작년 10월 16일 김태군과 3년 계약을 맺었는데 연봉 20억 원에 옵션 5억 원을 더해 총 25억 원 규모의 BFA 단연 계약이었다. 두 번째 FA 자격을 앞둔 김태군을 미리 확보해 포수진 공백을 막으려 한 것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금액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데 이 계약이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다. 특히 팀의 취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다른 계약들보다 더 의미가 크다. 사실 김태군에게 기대했던 바는 임시방편적인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아가 김태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었다. 김태군은 2024 한국 시리즈에서 17타석 중 6개의 안타와 1개의 홈런으로 7점을 올렸다. 4차전의 말루포는 역대 5번째 한국 시리즈 그랜드슬램이었으며 5차전 승부를 갈랐던 안타 역시 그의 몫이었다. 이번 시리즈에서 팀의 최고 타자로 김태군을 꼽아도 이의가 없을 만큼 빛났다. 김선빈이 더 높은 타율을 보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의 활약은 김태군이 단연 돋보였다. 그래서 둘은 MVP 투표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겨루게 됐다. 더불어 김태군은 시리즈 전 경기를 포수로 소화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선보였다. 포수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아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었다. 여기에 더해 김태군의 영향으로 한준수라는 유망한 포수가 성장했다. 올해 전체 구단 중 포수 2명이 100경기 이상 뛴 팀은 기아가 유일했다. 이는 김태군의 확실한 주전 역할 덕분이었다. 기아의 신속한 김태군 영입은
당면한 공백 해소뿐 아니라 차세대 포수 육성도 고려한 것이었다. 한준수가 주전급으로 발돋움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였는데 주전 포수로서 우승까지 이끌어 기아의 기대를 초과 달성했다. 외국인 선수들의 성과도 전년 대비 훌륭했다. 제임스 네일은 평균 자책점 리그 1위를 차지했고 한국 시리즈 1, 4차전 선발로서 에이스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네일 하나만으로도 외인 영입은 성공적이었다. 팬층에서 재계약을 두고 의견이 갈렸던 타자 소크라테스는 올해 자신의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26개의 홈런과 97개의 타점을 기록했다. 크로우도 부상으로 중도 하차했지만 괜찮은 선택이었다. 대체 선수 라우어는 기대에 못 미쳤으나 3차전에서 5이닝을 버텨내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크로우와 네일의 부상 발생 시 알드레드, 라우어, 스타우트를 신속히 영입한 대처도 호평을 받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진행형이다. 계약이 앞으로 2년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아는 이 모든 요소들을 조화롭게 활용해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이뤄냈다. 작년 6위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2024 시즌을 위해 지난 겨울 단행한 외국인 선수 계약과 내부 FA 계약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화제성 있는 외부 영입은 없었으나 지난 겨울을 가장 생산적으로 보낸 팀은 기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계열사 특별상여금 포함하면 기아 총 78억 원 웃도는 이익 전망. 기아 타이거즈는 28일 KBO 한국 시리즈 KS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제치고 최종 우승을 달성하며 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올해 포스트 시즌 PS 배당액이 결정되어 기아는 총액 52억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O 사무국 발표에 의하면 이번 포스트 시즌은 총 16경기 동안 35만 3,550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KBO는 이 티켓 수익으로 약 146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2012년의 기존 PS 입장 수입 최고 기록인 103억 9,222만 원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K리그 리그 규정상 PS 입장 수입은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5개 팀에 분배된다. 정규리그 1위는 배당금의 20%를, 우승팀은 50%, 준우승팀은 24%, 플레이오프 탈락팀은 14%, 준플레이오프 탈락팀은 9%, 와일드카드 탈락팀은 3%를 받는다. 운영비용은 약 40%로 예상되며 남은 87억 5천만 원이 배당금으로 나눠진다. 기아는 정규리그 1위로 17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KS 우승으로 나머지에게 절반인 35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렇게 기아는 총 52억 5천만 원의 배당금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전년도 통합 우승팀 LG 트윈스가 받은 약 29억 4,300만 원의 1.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아의 이익은 이것만이 아니다. 계열사에서 주는 특별상여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의 상여금 규정에 따르면 우승팀의 계열사는 구단이 받는 전체 배당금의 최대 50%까지 상여금으로 줄 수 있다. 만약 계열사가 이 최대치로 상여금을 지급하면 기아는 패스 배당금에 약 26억 2,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합산하면 기아의 총 상여금은 약 78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기아 측은 현재까지 계열사의 상여금 규모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향후 내부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KS 준우승팀 삼성 라이온즈는 약 16억 8천만 원, 플레이오프 탈락팀 LG는 9억 8천만 원, 준플레이오프 탈락팀 KT 위즈는 6억 3천만 원, 와일드카드 탈락팀 두산 베어스는 2억 1천만 원가량을 배당금으로 받을 예정이다.